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진트리의 순회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진트리의 개념이 뭐였죠? 그쵸? 한 노드의 최대 차수가 2인 트리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서도 순회인데요. 순회란 트리 내의 각 노드를 한 번씩만 그러니까 이제 방문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방문을 해서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선형 구조를 공부를 할 때 1학기 때 이 순회를 이미 학습을 했었습니다. 언제 했냐? 바로 트리의 응용 부분에 후위 순회와 중위 순회를 학습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때는 수식을 가지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을 가지고 표현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한번 트리를 가지고 한번 순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전위 순회인데요. 전위 순회입니다. 전위 순회는 어떻게 탐색을 하느냐? 가장 먼저 방문하는 노드는 루트 노드입니다. 첫 번째로 루트 노드를 가장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함으로써 전위 순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왼쪽에 그림 3-20번을 같이 보면서 직접 한번 순회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는 루트 노드, 이 A라는 루트 노드를 가장 먼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루트 노드 A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B로 시작하는 왼쪽 서브트리, 그리고 C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오른쪽 서브트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위 순회는 루트 노드 방문하고 그 다음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왼쪽 서브트리 먼저 방문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B, D, E, H, I 라는 서브트리 하나가 있을 때 그러면 이 서브트리 안에서는 어떤 노드부터 방문을 해야 되냐? 우리가 전위 순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었던 먼저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한다. 요 공식대로 그 다음에는 B를 먼저 방문을 합니다. 2번 B를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또 작은 서브트리로 나뉘게 되죠. D, H, I 그리고 E라는 두 개의 서브트리로 또 나뉘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도 이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을 해서 D라는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이 루트 노드는 또 다른 H와 I라는 작은 서브트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인 H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서브트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D로 올라가서 D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I를 방문을 합니다. I도 마찬가지로 서브트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B로 올라가서 B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E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루트 노드 A의 왼쪽 서브트리 방문이 다 끝났죠. 노드들의 방문이.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를 제외하고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인 C를 방문을 하고 C는 또 마찬가지로 F와 G로 두 개의 서브트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왼쪽 서브트리인 F를 먼저 방문을 했으면 이렇게 보면은 F도 서브트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문을 하지 않고 다시 C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G를 방문을 함으로써 전위 순회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색깔이 이상하네요. 자, 전위 순회의 순서는 A, D, B, H, I, C, F, G 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대로 쌤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 A라는 루트 노드를 먼저 방문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 B, 또 그 다음에는 이제 B의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인 D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H, I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서브트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B로 올라가서 B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E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B의 서브트리가 없으니까 A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C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C의 왼쪽 서브트리인 F,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인 G를 방문을 함으로써 전이순회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전이순회 순서랑 어떻게 동일한가요? 네, 동일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이순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중이순회입니다. 중이순회는 이제 전이순회와는 다르게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먼저 왼쪽 서브트리를 모두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 루트 노드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타내 보면 왼쪽 서브트리 방문하고 그 다음에 루트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하면은 중이순회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전이순회는 맨 첫 번째로 이 루트 노드를 먼저 방문을 했었는데 이 루트 노드가 이제는 왼쪽 서브트리를 다 방문한 다음에 루트 노드를 방문하는 식으로 순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항상 시작점은 루트 노드입니다. 루트 시작 기준점은 루트 노드예요. 루트 노드에서 왼쪽 서브트리면은 요 B였죠. B라는 이제 B로 시작하는 왼쪽 서브트리를 또 순회를 먼저 하는데 또 B 안에는 두 개의 서브트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DHI와 E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B의 왼쪽 서브트리가 D로 시작하는 그 서브트리이기 때문에 이제 D를 기준으로 또 다른 서브트리가 있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랬더니 이 H랑 I 이 두 개의 서브트리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의 왼쪽 서브트리의 왼쪽 서브트리의 왼쪽 서브트리 이 표현을 해보면 A의 왼쪽 서브트리에 B의 왼쪽 서브트리에 D의 왼쪽 서브트리가 순회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위순회는 H부터 시작을 합니다. H부터 이 가장 왼쪽 서브트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하고 자 H의 이제 루트 노드 D겠죠. D 이 서브트리 안에서 루트 노드는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I를 방문을 합니다.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위순의 순서가 H, D, I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왼쪽 서브트리의 순회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B를 탐색을 하고 다음에 다시 E 오른쪽 서브트리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의 왼쪽 서브트리가 다 끝이 났으니까 A 이 트리의 루트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A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왼쪽 F 방문 후에 C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G를 방문해서 중위순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후위순회인데요. 후위순회는 왼쪽 서브트리를 먼저 방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루트 노드를 방문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위, 중위, 후위 이 세 가지가 루트 노드를 언제 방문하느냐. 전위는 맨 앞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위는 가운데 왼쪽 서브트리 탐색하고 그 다음에 중위 가운데 루트 노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탐색하고 했다면 후위 순회는 왼쪽 서브트리 탐색하고 오른쪽 서브트리 탐색하고 그 다음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보면은 우리가 시작점은 루트니까 루트 A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한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B로 시작하는 이 서브트리 안에서도 또 왼쪽 서브트리가 있겠죠. 이 D로 시작하는 서브트리가 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왼쪽 서브트리 이 H 요 H를 기준으로 후위순회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왼쪽 서브트리를 찾아 나가면 결국에 H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중위순회에서도 H에서 이제 순회를 시작을 했는데 후위순회도 마찬가지로 맨 왼쪽 서브트리 H에서 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 중위순회에서는 H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D를 방문을 했다면 후위순회에서는 왼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I 오른쪽 서브트리 방문을 한 다음에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를 언제 방문을 하느냐, 맨 처음 하느냐, 중간에 하느냐, 마지막에 하느냐로 세 가지 순위 형태를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후위순회 순서는 먼저 맨 왼쪽 서브트리 방문하고 H, 그 다음에 D의 오른쪽 서브트리인 I 방문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 서브트리를 다 방문하고 나서 D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방문할 게 없으니까 B를 기준으로 오른쪽 서브트리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 방문하고, 이제 왼쪽 A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가 모두 방문이 끝났으니까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왼쪽, 가장 왼쪽인 F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G,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 노드인 C를 방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A 트리 전체 루트 노드를 방문을 함으로써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탐구 활동을 보면은 다음 이진 트리를 보고 중위, 전위, 후위 순회 방법을 이용해서 순위를 할 때 순서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시작점은 A라고 했죠. A. 그래서 중위 순회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중위 순회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 그 다음에 루트 노드,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의 왼쪽 서브트리는 이제 B, D, E가 될 것이고, 또 이 B를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는 D, 이 D가 먼저 시작점이 돼가지고 중위순회를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를 탐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B 루트 노드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인 E를 탐색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A를 기준으로 이 왼쪽 서브트리가 모두 탐색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트 노드인 A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서브트리인 C, F를 탐색을 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이 C를 기준으로 왼쪽에 서브트리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왼쪽 서브트리가 그냥 없으니까 바로 루트 노드부터 탐색을 하고 C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탐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랑 후위 순회는 쌤이 빠르게 한번 또 작성을 해 주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이 순회는 항상 루트 노드 먼저면 A 먼저 탐색할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라고 했으니까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인 B를 탐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서브트리 왼쪽인 D, 이제 D에 자식 노드가 없으니까 D 탐색하고 바로 E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A의 오른쪽 서브트리의 루트인 C를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를 탐색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위를 한번 또 후위 순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후위 순회는 항상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 그 다음에 루트 노드라고 했습니다. 중위 순회와 마찬가지로 D로 시작을 해서 E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B를 방문해서 이제 F, C, A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위 순회도 선생님이 지웠는데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D, B, E, A, C, F가 되겠죠. 자, 그래서 루트 노드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걸로 세 가지 순회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루트가 정 가운데 있으면 중위,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있으면 전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으면은 후위 순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77페이지의 이진트리 순회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이라면 이제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포인터의 개념을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죠. 이진 탐색 트리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진 트리는 그 순서가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맨 처음 개념 설명할 때. 그게 바로 이 이진 탐색 트리를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에 탐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정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하는 트리를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자식 노드의 개수가 항상 2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를 정의를 해보자면 이진 탐색 트리는 왼쪽 자식 노드가 부모 노드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오른쪽 자식 노드가 부모보다 큰 값을 가지는 이진 트리, 여기 이진이 빠졌네요. 이진 트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 3-24를 보면 10이라는 루트 노드를 가지고 4, 6, 8 요 왼쪽 서브트리 하나가 있고 오른쪽으로 11, 13, 15라는 오른쪽 서브트리가 있는데요. 이 두 묶음의 이 두 서브트리의 기준은 왼쪽 서브트리는 항상 루트보다 작아야 되고요. 오른쪽 서브트리는 항상 루트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0을 기준으로 10보다 작은 4, 6, 8은 왼쪽 서브트리에 들어가고 10보다 큰 11, 13, 15는 오른쪽 서브트리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는 어떤 작업을 탐색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정의된 자료 구조이고요. 한 가지 특성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유일한 값을 가진다. 만약에 10이라는 값이 2개면은 왼쪽 서브트리나 오른쪽 서브트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진 탐색 트리의 정의를 만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노드는 항상 서로 다른 유일한 값을 갖는다 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에 있는 노드의 값은 루트보다 작다.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값은 루트보다 크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왼쪽 서브트리와 오른쪽 서브트리도 모두 이진 탐색 트리이다 라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왼쪽 서브트리인 4, 6, 8을 한번 봅시다. 왼쪽 서브트리의 루트는 6이 되겠죠. 자, 6을 기준으로 6보다 작은 4가 왼쪽에 또 들어가고요. 6보다 큰 8이 오른쪽 서브트리로 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트리도 이진 탐색 트리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의 탐색인데요. 이진 탐색 트리는 항상 왼쪽 서브트리 값이 루트보다 작고 오른쪽 서브트리 값은 루트보다 크기 때문에 중위순회를 하게 되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탐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위순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중위순회 하면은 처음에는 왼쪽 서브트리,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루트 노드, 세 번째로는 오른쪽 서브트리, 이렇게 세 단계에 거쳐서 모든 노드를 이제 순회를 하면 되는데요. 왼쪽 서브트리라고 했으니까 이 4, 6, 8 이 안에 먼저 순회를 할 거고 또 이 서브트리 안에도 서브트리가 있으니까 왼쪽 서브트리인 4 먼저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루트 노드인 6을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트리인 8 그리고 왼쪽 서브트리가 다 끝났으니까 루트 노드인 10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에 왼쪽 서브트리인 11 요 11이 탐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노드인 13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탐색을 중위순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었는지
실제로 값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4, 6, 8, 10, 11, 13, 15. 실제로 오름차순 가장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안에서 한번 값을 찾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진 탐색 트리에서 노드의 값이 11인 노드를 찾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1입니다. 11. 11을 찾기 위해서는 트리는 항상 루트부터 시작해요. 시작점은 루트입니다. 루트 노드. 트리의 루트 노드는 10이죠. 항상 한 개만 존재하는 노드이고요. 그 서브트리 안에서는 또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존재는 하지만 전체 노드에서는 이제 10만 존재를 합니다. 10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우리가 노드의 값이 11인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진 탐색 트리의 가장 큰 특성은 왼쪽 서브트리는 루트보다 작은 값들이 모여있고 오른쪽 서브트리는 루트 값보다 큰 값들이 모여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1은 1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왼쪽 서브트리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로 이렇게 가서 또 값을 탐색을 하는 겁니다.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가 13이죠. 13을 기준으로 11은 작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3을 기준으로 왼쪽 서브트리에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로 가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1이라는 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11이라는 값을 찾을 때까지 비교를 몇 번을 했느냐? 비교는 총 3회를 했습니다. 자, 비교는 총 3회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11이라는 값을 찾을 때까지 값의 비교를 몇 번 했느냐? 값의 비교는 총 3회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11이랑 10을 비교를 했고 그래서 11이라는 값이 루트 노드의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13이랑 또 비교를 했을 때 11이 작기 때문에 13의 왼쪽 서브트리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이 13의 왼쪽 서브트리에 가서 우리가 11이라는 값은 우리는 눈으로 바로 볼 수 있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하다 그랬죠? 멍청하다 그랬죠. 그래서 비교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11이랑 11이 우리가 탐색한 값이랑 찾고자 하는 값 11이랑 같냐? 요거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총 3회, 3번 비교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구조체나 포인터를 안 배워서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진트리의 삽입입니다. 이진트리에서 할 수 있는 연산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탐색, 두 번째는 삽입, 세 번째는 삭제입니다. 자, 이진 탐색 트리에 새로운 원소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한 원소가 트리 내에 있는지 확인하는 탐색이 필요하다. 만약에 동일한 원소가 없다면 탐색이 실패하여 종료된 그 지점에 새로운 노드를 삽입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동일한 원소가 없으면 탐색이 실패하여 종료된 그 지점에 새로운 원소를 이제 삽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 3-27번, 9번 이제 그림에 이제 9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9라는 값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9가 있는가. 그래서 10이라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서 9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 서브트리에 위치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은 9보다 작기 때문에 오른쪽이구나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8, 이 8을 기준으로 9는 8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8에는 자식 노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9가 있는가? 9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9가 없으면은 그 위치에 값을 넣어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탐색했던 여기 요 자리에 9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탐색은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삭제도 마찬가지로 삭제할 값을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근데 경우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네. 어떻게 나뉘느냐? 첫 번째는 삭제할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 이 맨 아래줄에 있는 노드인 경우 하나의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삭제할 노드가 하나의 자식 노드를 가진 경우. 자, 여기 보면 5 이렇게 4라는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10도 오른쪽 서브트리만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 또 마지막으로 삭제할 노드가 두 개의 자식을 가진 경우, 예를 들면 여기 루트 노드 8 아니면 14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삭제할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 단말 노드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탐색을 통해 삭제할 노드의 위치를 찾은 노드를 삭제를 하고, 첫 번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 노드의 링크를 널로 설정한다. 이게 널이 뭐냐면 0, 우리가 배열에서도 사용했던 널, 0 이 표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식 노드가 없어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4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또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4가 8보다 작으니까 왼쪽 서브트리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브트리의 루트가 3인데 3은 4보다 어때요? 작으니까 4가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겠구나 해서 오른쪽 서브트리를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4는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왼쪽 서브트리로 탐색을 하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4라는 값을 찾았고요. 이를 찾기 위해서, 4라는 노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4번 비교를 해서 삭제할 노드를 찾았고요. 이 삭제할 노드가 단말 노드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는 이유가, 만약에 어떤 노드를 삭제했을 때 루트 노드 8을 삭제를 한다면, 루트 노드가 이렇게 삭제돼 버리면은 분명히 남아있는 노드 중에 어떤 노드는 루트 노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또 성질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 가지고 삭제를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자, 삭제할 노드가 단말 노드인 경우를 봤는데 단말 노드 탐색을 해서 그냥 삭제를 해버리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삭제할 노드가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의 자식 노드냐? 하나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10이라는 노드를 삭제를 하기 위해서 또 탐색을 합니다. 자, 8이 1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겠구나. 근데 10을 찾았는데 바로 찾았어요. 10에 자식 노드가 있나? 자식 노드가 있네. 아까 우리가 봤던 11, 14, 16 이 자식 노드가 있어 보네. 자, 그러면은 이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삭제하려는 여기서는 해당 노드 10이 되겠죠. 10을 그냥 삭제를 해버리고 삭제한 노드의 자식 노드를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노드 위치에다가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10을 삭제를 이렇게 했으면 10의 자리가 비겠죠. 이 빈 자리를 14가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14의 자식 노드들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8의 이제 오른쪽 자식 노드가 14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식 노드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냥 하나 있는 자식한테 이제 다 올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만약에 드라마에서 이제 부자가 이제 외동 아들만 딱 놓고 아니면 외동 딸만 딱 놓고 이제 돌연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산은 누가 받냐?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자식이 다 받아가겠죠. 그거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이거 자식이 2명 이상 아니면 3명이다. 이거 골 때리네. 누구한테 자식을 얼마나 어떤 자식한테 유산을 더 물려줘야 되나. 이제 이런 딜레마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자식 노드가 이제 2개인 경우, 2개의 자식 노드를 가진 경우에는 일단 마찬가지로 해당 노드를 삭제를 합니다. 해당 노드를 삭제를 하고 삭제한 노드의 좌측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노드나 우측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노드를 삭제한 노드의 위치로 옮겨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8이라는 값을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서브트리가 두 개가 생깁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자, 이 두 개의 서브트리 중에서 왼쪽 서브트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값 얼마죠? 그쵸, 바로 5가 되겠죠. 5. 그리고 이제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큰 값이 얼마가 될까요? 가장 작은 값이 10이 되겠죠. 10. 그래서 왼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큰 값,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가장 작은 값, 이 두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삭제한 노드 위치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를 삭제를 했다. 5를 선택을 했다. 삭제라고 하네. 5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을 삭제하고 5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4가 이제 5가 있던 자리로 올라오고 5가 이제 8이 있던 루트 노드 자리로 위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오른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값 10을 한번 우리가 선택을 했다. 10을 루트 노드 자리에 올리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원래 자리가 이제 여기였죠. 여기 이 자리에 14를 올리고 14의 자리가 또 비니까 16을 또 이렇게 올려주면은 문제없이 삭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11에 뭐 또 이렇게 뭐가 달려있고 16에도 자식 노드가 막 많아요. 그래서 10을 올렸어. 그 다음에 14를 마찬가지로 또 올렸어. 근데 14의 자식 노드가 이번엔 또 두 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14 기준의 왼쪽 서브트리에서 가장 큰 값, 요 값이 되겠죠. 여기 있는 값. 그리고 이제 16을 기준으로 오른쪽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값, 요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브트리에서도 값을 이제 위로 올려줄 때 빈 공간을 채울 때도 이제 삭제 규칙을 적용했던 거랑 똑같이 해서 삭제 연산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을 거리로 일반 트리를 이진 트리로 변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건 굳이 실생활에서 따로 쓰일 상황이나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어보기만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리 구조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트리는 어떤 계층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트리는 용어들이 되게 많았죠. 뭐 루트 노드라든가 단말 노드, 뭐 간 노드, 레벨, 차수, 뭐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 표현 방법 어떻게 표현했느냐, 배열로 표현을 할 것인가, 리스트로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우리 리스트는 안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진 탐색 트리, 이진 탐색 트리 전에 순회, 순회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표현해야겠네요. 이진 트리가 있었고, 이진 트리에 순회 방법이 있었고, 세 가지가 있었죠. 전이 순회, 중이 순회, 후이 순회. 그리고 나서 이진 탐색 트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주간에 걸쳐가지고 트리를 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선생님 이메일이나 카톡 언제든지 이용하고요. 또 연습 문제 있고, 자, 그리고 인터넷에 트리, 시뮬레이터 아니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단어들,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어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트리를 직접 삽입하고 삭제하고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학습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내가 이진 트리를 또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바이너리 트리, 아니면은 여기다가 바이너리 서치 트리, 뭐 시뮬레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사이트가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또 연습 문제도 여기 그래프 뒤쪽에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풀어보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